다음 주면은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겠네요. 뭐 재밌는 거 없나요? 다음번엔 올해 마지막이니까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댓글 이벤트 할 건데요. 아궁이로 삼행시 지어서 거기서 장원이 되시면 우리가 준비한 깜짝 선물, 깜짝! 아주 깜짝 놀랄 선물 드립니다.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IT가 궁! 아, 진짜! 아, 재밌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장원 안 되면 절대 안 시켜줄 거예요. 전 반대예요.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오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빨간 모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2년 전에 저기 네. 어디냐, 저 이마트에서 산 건데 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그 시선을 강탈하는 네네네. 그 존 아시죠? 거기서 딱 음. 샀죠. 잘 낚였죠. 행사 매대 같은 거. 아, 매대도 아니고 매대도 아니고 세일도 안 했어. 심지어 딱 그 선반에 탁 올라가 있었는데 저걸 딱 보고 저거다 해가지고 탁 해서 썼는데 탁 어울린 거죠. 네, 아주 잘 쓰고 약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서 계시던 누님들이 쓰던 그런 스타일. 도대체 어느 세대 분이시길래 그거 좀 기억이 안 그거 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직종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요? 복지도 좋은.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어. 네, 저는 네.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텐션 충전소 그래 싱그레입니다. 와! 그래. 아니, 그래. 그래요. 오늘 우리 제나토리님이 못 와가지고 그죠? 네. 사실 이 제나토리님이랑 좀 준비하려고 얘기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제나토리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수가 없게 돼서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둘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하다가 그냥 프리토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무서워. 벌써부터 무서웠네. 아니, 뭐죠? 네. 아이, 뭐 우리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할 수 있죠. 네. 뭐냐면요. 왜 그렇게 웃어요? MBTI 요즘에 해보셨어요? MBTI 엄청 많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뜬금없이 MBTI예요? 네, MBTI 왜 꽃이나 음. 자기한테 해당되는 뭐 과자를 매칭해준다던가, 그때 또 뭐였지? 초반에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뭔가 자기 그것들을 성향 테스트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성향 테스트 음. 이제 막 그런 거 하면은 저는 막 창의적인 관종 이런 거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요즘에 엄청 이게 퍼질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많이 공유를 해서 그러는데, 왜 보면 저도 몇 개 해보니까 이거 내 SNS에 공유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갖고 네.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하면 팝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뭐예요? 그거 뭐 개인정보 가져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궁금한 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들이 무슨 동작이 일어나는가 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자동으로 된다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는 게 자동으로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개인정보가 연결돼 가지고 그런 협약 안에 하는 건지 아래에 하는 네. 건지, 혹은 뭐 어떤 뭐 기능적인 게 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생각보다 좀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고급이라기보다는 네. 여튼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개인정보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음, 아, 여기에는 OAuth라는 그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네, 그 스펠링으로는 알파벳 대문자 O 하고 네, 그 대문자 A 그리고 네. UTH 이렇게 되거든요. 벨이. 그래서 오우스, OAuth. 네. 오아우스, 그쵸? 오아우스, 네, 오아우스. 맞아요. TH 발음. 뜨, 네. 뜨. 그런 오케이. 개념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게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만약에 뭐 나의 꽃 성향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성향 테스트 음, 하기 막 이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님은 그런 뭐 경우도 자동 있어요. 로그인 해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성향 테스트 막 이런 거 사실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거기서 하는 게 당신의 성향을 테스트하고 당신의 성향을 알려면 페이스북에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창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요? 싱그레님은 안 해보셨구나. 그 친구들 것만 아니, 보고 직접 저는 안 해봤어요? 보기만 하고, 저는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공유를 음, 받잖아요, 링크를? 네. 그러면 링크를 누르면 거기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던데? 음, 그래요? 뭐 여튼 간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 네. 사실 그런 성향 테스트 이런 걸 페이스북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쵸? 그런 뭐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웹페이지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음, 어떤 하나의 서비스, 앱이라고 볼 수 있죠. 음, 그러면은, 성향 진단 테스트 앱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음, 사용자가 그 성향 진단 앱 테스트를 딱 이제 실행을 하면 거기서 당신의 성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있는 당신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주세요라고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그러면 내 성향을 테스트하려면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가 보나 이렇게 하고선 로그인을 해요. 딱 음,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마치면 다시 그 창에 뭐라고 나오냐면 페이스북이 나한테 물어보는 어떤 뭐가 뜨거든요. 그게 뭐라고 뜨냐면 이 성향 진단 테스트 서비스에서 당신의 친구 관계, 뭐 당신이 등록한 글, 뭐 당신의 뭐 연령, 나이, 이메일 주소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 우리가 허용하겠음이라고 버튼을 허용 누르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북이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성향 진단 테스트 앱에다가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향 진단 테스트라고 하는 이 앱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러면 물어보게 돼요. 야, 나 방금 로그인했던 이 사용자가 이런 거 정보 나한테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담벼락에 있는 거 글 가져가고 그의 친구 관계 가져가고 이메일 가져갈게.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사용자는 음, 페이스북에게다 나 이거 이 앱에다가 정보 주기로 했으니까 너가 줘도 돼라고 이미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걔네들이 이걸 가져와서 뭐 이 사람의 담벼락에 글을 분석하든지 뭐 친구 관계를 분석하든지 나이를 분석하든지 해가지고 음. 뭐 이 사람은 어떤 꽃을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정보에 페이스북에도 제공이 되고, 네. 거기도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는 이미 페이스북이란 그 곳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이제 그랜님이 아,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네. 이 성향 진단 테스트 거기에서 페이스북에 있는 그 나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음, 사용자한테 허가를 받은 음, 상태로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꺼내 오게 되는 거죠. 음. 그때그때 허용을 해주면, 그때그때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허용을 해주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는 그걸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어,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막 여기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니, 제가 예전에도 뭐 손목 보호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또 그 시리가 제 얘기를 들었는지 한 번도 검색하지 않은 게 나왔어요. 막 떠요, 광고가.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검색도 안 하고, 혼자만, 나 요즘에 사람도 안 만나니까 혼자서 있는데, 왜 이것들이 계속 뜨나. 좀 어허. 무서워요. 이렇게 개인정보들 계속 가져가고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거 혹시 있나? 그렇게 개인정보들을 이렇게 계속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게시물에서 좀 오래 머물렀어. 네네. 그런 것도 그러면 다 거기에 트래킹 들어가 있는 되죠. 키워드랑 그럼요. 시간까지?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럴 아 가능성도 그렇구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이제 어 그런 툴들도 있어요. 이 사용자가 어느 페이지에 어떤 위치에 얼만큼 위치하고 있는지, 얼만큼이나 이걸 반복해서 보는지 그런 것들도 다 서비스에서는 전부 분석하고 있어요. 음. 무섭군요. 이래서 네. 아날로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요. 그럼 음. 오오스 얘기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조금 더 돌아와서 얘기를 네. 해보면, 들어볼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거나 아니면 왜 그런 오오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됐는가? 네. 만약에 내가 성향 진단 테스트 이런 앱을 만들고 싶은 개발자다, 싱그레님이 그런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가져와야 그쵸. 되는데, 그게 만만한 게 막 페이스북이라는 정말 개인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저장 창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이것을 받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용자한테 음, 그거를 받아오게 하는 좋은 정보. 사용자가 동의를 하는 거. 그쵸. 사용자가 동일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회사가 사용자의 정보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쵸, 만약에 그쵸. 그런 사용자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성향진단 테스트라는 이 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자한테 너 페이스북 아이디랑 비밀번호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랜님이라면 내가 단순히 이따위 테스트 하나 하려고 내 페이스북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런 허접한 사이트에 제공을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죠. 절대 안 하고 싶죠. 그쵸. 그러면은 이 사이트가 내 페이스북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져간다? 와, 그러면 이게 해킹 당할지도 모르고 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저런 허접한 애들이 내가 관리하는 이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갖고 있다? 그건 상상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쵸, 그쵸. 왜냐면은 심지어 사용자는 그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페이스북에만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네. 여기도 저기도 다 똑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페이스북 외에 다른 서비스, 믿을 수 없는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랑 이런 다른 서비스들도 음. 그런 요구들이 이제 항상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서비스들이 이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행위를 대신 배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두면은 이제 다른 음. 서비스, 허접한 서비스들도 와서 딱 그 기능만 쓸 수 있게 해주자.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음. 무슨 그럼 말이냐면 그 네. 사용자가 권한을 주는 그 기능만 이 음. 성향 진단 테스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모든 전권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에다가. 네. 근데 네. 그거 대신에 사용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만 이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인 기능만 이 서비스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게 있잖아요. 다 계약이 하나하나 돼 있어요? 그럼 음, 예를 들어 A라는 그 MBTI 뭐 활용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네네.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제휴를 한다든가 뭐 약간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 필요한 거예요? 뭐 중요한 질문인데요.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성향진단 테스트라는 이 앱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네. 사용자한테 이런 거를 요청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네. 괜찮다면 허가를 해줄래? 라고 미리 그것을 네. 허가를 음. 받아야 돼요. 사용자 아이디나 뭐 그러니까 사용자 이메일 아니 뭐 이름 뭐 음. 연령대 음. 뭐 거주 지역 뭐 이런 음. 되게 세세한 그런 개인 정보들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개인정보 중에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 주소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이제 가지고 페이스북에 요청을 해요. 그럼 페이스북이 음. 그래 너네 믿을 만한 곳이구나라고 해서 음. 사용자가 앞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이제 너네한테 그거 가져갈 수 있게 우리가 음. 해줄게라고 미리 음. 사전에 약속을 해놔요. 전제하에 네, 일부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 놓고 네, 그때그때 사용자들한테 이제 팝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음, 허가를 받는다. 네. 그래서 음.
이게 일부 개인정보뿐만이 아니고 이제 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뭐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을 게시를 하는 기능, 뭐 아니면 친구를 네. 맺고 끊고 하는 기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도 이제 네. 그런 서비스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기능들의 목록이 있어요. 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성향 진단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거기 밑에 음. 내 담벼락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페이스북에 접속해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에 공유를 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내가. 아, 담벼락 게시 권한. 그쵸. 사전에 음. 이 친구들이 이 웹 서비스에서 페이스북에다가 나 사용자한테 이런 권한도 얻을 거야. 이거 허가해줘. 음. 이렇게 이미 또 음. 계약이 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애초에 이미 음. 네네네네네. 그래서 사용자가 허락만 하면은 나 이 기능 사용할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일단 사전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열어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사용자는 첫 번째로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페이스북 거 하나만 내가 잘 지키면 되죠. 페이스북과 하나만 지키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오오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런 오오스 프로바이더에만 내가 이제 뭔가 인증을 거치면 되니까 이 음. 자기 성향 테스트 이런 앱에는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런 걸 전혀 적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개인정보도 조금만 줘도 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내가 허용한 것만 개인정보를 줄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음. 나서 이제 그 외에는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권한들은 안 주면 되니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을 해요. 쇼핑몰에 갔어요. 음흠. 그런데 그 쇼핑몰에서는 뭐 네이버페이라던가 네. 혹은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음음.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막상 쿠폰 같은 걸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음흠. 그래야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면서 내 개인 정보를 풀리 이용을 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네. 네이버나 뭐 그런 데에서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어, 오케이. 이거는 사실 그럼 요거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먼저 한번 어. 해볼게요. 이게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오오스의 아주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오오스의 목적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큰 공룡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네. 그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 사이트의 기능을 이 사용자가 일부만 어딘가 다른 서비스에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기능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네. 내가 뭔가 어디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사진 보정 앱이야. 사진 음. 보정 앱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음. 이쁘게 보정한 사진을 바로 음.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그럴 예쁘게 수 사진 있죠. 보정하는 앱을 만든 그 개발자가 우리 앱을 네. 통해서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음.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이 예쁘게 보정한 거를 사진첩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 사진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다시 업로드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귀찮죠. 그래님은 딱 보정 끝난 다음에 바로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럼. 그러면 이 그 사진 보정 앱 개발자는 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사용자가 내 거에서 바로 보정한 다음에 올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앱에서는 사용자 개인정보니 뭐니 이런 거 요청하지 않을게. 대신 이 사용자가 허락만 하면은 너네 서비스에다가 바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게만 해줘라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사진 보정 앱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음.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사용자가 너 내 계정을 통해서 그냥 여기 업로드하는 건 내가 용인을 해줄게, 허가를 해줄게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진 보정 앱에서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쏴줄 수 있는 권한만 받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보정을 딱 마쳤어요. 그럼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이 앱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세요라고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네. 사진 보정 앱에서 사용자에게 인스타그램에게 올리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인스타그램 로그인 화면을 보여줘요.
혹은 네.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딱 그 화면에 로그인을 하면은 인스타그램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 사용자한테 이 사진 보정 앱이 너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쏠 수 있게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너 그거 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창이 이제 떠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거기서 그 권한 이제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이 어떤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허용하지 않음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럼 허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앱에서는 이 사용자에 관한 그 업로드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인정보니 뭐니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업로드 권한만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오오스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오어스가 OAUTH잖아요. 네. 이게 뭐의 스탠드 for이에요? 뭐의 약어? 약자는 아니고요. 이게 그냥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오우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오우스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의 오우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네, authentication 이건 인증이란 뜻이고요. 아, authorization이라는 게 또 있어요. authorization. auth라는 단어 자체가 있네요? 네, authorization 이거는 이제 인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또 진짜, 그렇구나. 아이 독수리 여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네. 모르는데 네. 요거는 네, authorization. authorization. 네. authorization. 그러니까 OOS 같은 경우는 authorization을 위한 그 프로토콜입니다. authorization 말씀하신 거예요? authorization? 네, 허가? authorization. 네, 허가, 아, 인가, 허가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어떤 권한을 허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네요, 진짜. 이거를 지금까지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비유를 통해서 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친구네 아파트 뭐 오피스텔에 놀러 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아파트에 놀러 갔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요즘에는 이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외부인을 차단을 하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세요. 네, 좋은 아파트 살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워낙 내 성향 진단 테스트 앱을 외부인이라고 해볼게요. 네. 성향 진단 테스트가라는 외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게이트를 지키는 뭐랄까 경비를 서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네. 할까? 페이스북.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용자가 있죠. 네. 그 집주인이 따로 있다. 그 뭐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 누구 아무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외부인이 와서 경비원한테 얘기를 해요. 나 몇 동 몇 호에 들어갈 건데 아니면 나 뭐 여기에 있는 탁구장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나 여기에 있는 얘랑 아는 사이고 얘가 여기 들어와도 된다고 얘기했거든? 이라고 이제 경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경비원은 집주인한테 이제 당신 몇 동 몇 호 사는 누구인지 그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나 여기 몇 동 몇 호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들여보내줘. 이 사람 탁구장 보낼 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경비원은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거기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문 열어줄게 라고 하고서는 거기까지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비교를 하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딱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가드랑 동행을 해가지고 탁구장까지만 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저 사람 거기까지만 갈 수 있게 너가 잘 지켜보고 거기만 허가를 해줘라고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려가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탁구장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페이스북한테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세요라고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권한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요? 네. 페파에 대입을 해서 난 뼛속까지 페파인인가 봐.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몇 호실에 있는 누구가
이제 거기 데스크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누가 오실 건데 아니 네. 라운지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네. 해주세요. 라운지에 네. 뭐 거기서 쓸 수 있게 동행해가지고. 동행해서 네.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팅룸이랑 거기 라운지까지는 그 멤버랑 동행했을 때는 멤버의 그 승인, 멤버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부의 그 개인 사무실까지 쓰지는 못해요. 그 이제 네. 내부인이 저 외부인을 어디까지만 허용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이나 그 허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그 기능까지만 사용할 수 네. 있게 인가를 해준다. 네.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와. 외부인은 이 내부인의 뭐 상세한 거를 이 페이스북에 물어보지는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내부인은 그쵸.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람 누구니까 그냥 탁구장까지만 들여보내까지만 해주면은 서로 컨택 관계가 없어도 아주 깔끔하게 개인 정보도 안 가져가고 딱 네. 그것만 방문증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부인은. 방문증. 네. 그죠? 딱 외부인은 방문할 수 딱 있는 정도까지만. 탁구장을 들어갈 수 있는 방문증만 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오스의 기초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소셜 로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즘에. 네. 소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으로 내가 만약에 로그인하기. 그렇죠. 뭐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뭐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네. 뭐냐면은 이런 행위를 가져오는 것 대신에 개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이건 개인 정보를 가져와요? 왜냐면 회원가입을 할 때 이 네. 사람들이 이메일 주소 맞아. 적고 이름 적고 뭐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거 네. 대신에 괜찮아요. 이제 내가 회원 정보를 등록해놨던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다가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내 개인 정보 가져가서 자동으로 거기에 회원가입 시켜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인이 와가지고 관리소에 와서 몇 동 몇 호 그 사람이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 정보 좀 복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편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죠.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이 회원가입을 뭐 카카오톡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회원가입을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회원 정보는 그게 동기화되는 게 아니고 복사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딱 그 회원가입하기 누르는 그 당시에 페이스북 개인 정보를 이제 뭐 가입하려는 뭐가 있을까요? 뭐 새로운 서비스 만약에 뭐 아궁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아궁이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눌렀다 그러면은 아궁이라는 그 외부인 그 사람이 관리소에다가 요 안에 있는 싱그레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정보 가져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복사해줘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 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키를 주고 그 사람한테 가져가서 복사해 가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복사의 가셈. 그럼요. 이제 그러면은 이 프로필 이미지 뭐 무슨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잖아요. 생일 뭐 이런 거 전화번호까지. 그러네요. 프로필 이미지까지 가져가네.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입을 할 때 보면요. 그 소셜 로그인 하기 아니면 소셜로 가입하기 뭐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잘 읽어보면은 허용하기 누르기 전에 이 뭐 아궁이라는 사이트에 제공할 정보 하면서 뭐 이름 뭐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이런 게 그 밑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허용하기 전에 그 체크박스를 해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필수와 선택이 있죠. 네, 필수화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허용 누르지 말고 거기서 내가 안 주고 싶은 정보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거나 거부하기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옵션으로 가져가는 정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 다 안 가져가도 되는데 옵션으로 이제 제공받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쓱쓱 빼고서는 뭐 동의하기 이런 거 눌러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는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가져온 개인 정보를 그러면 아궁이라는 이 서비스가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그 정보는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또 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런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택 체크박스를 해제해가지고 해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선택인 걸 읽고 하는 거죠. 네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궁이를 구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인지 아닌지를
묻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가져온 개인정보를 그때 이제 회원가입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가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은 것들을 채워주는 거고, 그러면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우리가 입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그렇잖아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저장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 카카오톡 로그인하기 했다고 하면 카카오톡에서 아궁이라는 서비스에 인증 키를 하나 줘요. 이제 액세스 카카오에서 토큰이라는 게 아궁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다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톡이 이 아궁이에다가 이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자임 하고서는 이제 오케이 사인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authentication이 있었고 authorization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거랑 지금 허가라는 게 있는데, 이 인증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해서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카카오톡 로그인하기 하면은 카카오톡에 로그인하라고 뜨는 그 창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치고서는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인증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를 네. 식별하는 과정. 그래서 인증하게 되고, 그 인증 Yes. 후에 이제 이 아궁이라는 서비스에서 뭐 카카오톡이라는 그곳에 뭔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는 그것이 이제 authorization이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다른 개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OAuth는 두 개의 개념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용자는 카카오톡에선 일단 인증을 거쳐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적는 그 인증을 카카오에 거치게 되면, 카카오는 이 사용자가 진짜 우리 거를 사용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용자구나라는 인증을 한번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궁이라는 서비스는 이미 이 사용자는 인증을 거쳤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허가만 받으면 돼요. 인증과 허가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인증 후 허가. 그렇죠. 이제 사용자는 카카오에 내가 누군지만 인증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카카오라는 경비원한테 내 정보를 줄지 말지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를 해주면 외부에 있는 그 사람은 내 개인정보에 접근을 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담벼락에 뭘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권한들을 얻게 된다. 그게 이제 허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스. 이게 말로 하면 참 쉽지 않죠? 네.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딱 있는 거죠. 이제 예. 나는 이걸 잘 사용을 하면은 카카오 아이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다른 서비스에서 따로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치는 거는 카카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카카오 뭐 네이버 구글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럼 만약에 네이버라고 한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돈을 받아요? 아니죠. 왜냐면은 자신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네이버에만 가입하면 다른 걸 다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네이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증하도록 가입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거의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뜨는 거고요. 네, 그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것도 쫙 뜨는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그걸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쓰게 되면은 자기네 서비스는 계속 끝까지 써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이걸로 다른 데 그러겠구나. 로그인하기 시작하면 맞네. 맞아. 저도 핸드폰 번호 안 바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것과 이유네요. 유사한 거죠. 네. 음. 그러니까 한번 네이버로 로그인하기를 시작을 하면 내가 네이버로 로그인하기로 아궁이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 내가 아궁이를 쓸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 수명을 연장을 시키면서 그쵸,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 윈윈. 그리고 뭐 그쪽 큰 프로바이더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작은 아까 얘기했던 뭐 사진 편집 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아궁이라든지 뭐 자기 성향 테스트라든지 이런 데는 또 반대로 그런 쪽이 이제 인증을 해주니까 자신들이 그 서버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담고 있을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만큼 그게 오히려 보안이 부담이 될 수도 철저하지 있구나. 않아도 그거를 이제 그 경비원들한테
우리는 그 부분만 키만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네네. 이 사용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털릴 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쪽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 부담이 훨씬 역시. 덜하죠. 역시 개발자분들은 생각하는 뷰가 다른 것 같아. 저기를 할 때 그 보안과 이런 것들이 훨씬 이렇게 가벼워진다라는 거네요. 그럴 수 있고 이제 사용자들한테도 이거 우리가 네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좀 안심하고 우리는 이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큰 데에다 맡기는 거니까 안심하고 우리 거에 그렇게 사용해도 돼. 사인을 줄 수 있는 음, 거죠. 음. 좋네요. 그리 사용자는 그러면 하나만 가입하면 여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쵸. 그래서 좋네요. 이제 이 소셜 예스, 로그인이라는 예스. 것은 이 오오스 과정의 이득을 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오스 자체의 그렇네요. 기술로는 이거를 인증이 아닌 네, 허가의 단계를 허가. 목적으로 설계를 했지만 이제 네, 인증을 거쳐서 허가를 받는 것 중에 개인정보까지 허가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쪽 사이트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제 이게 소셜 네. 로그인이 가능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음, 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 성향 테스트 같은 아니면 사진 앱 같이 뭐 가입하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기,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와 같은 기능의 허가와 이렇게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뭐 카카오톡으로 정보예요. 로그인하기와는 다른 거죠. 완전히. 네네네네네. 내 정보를 완전히 빼오게 되는 거니까. 네.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것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게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허가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만 허가하는 거랑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그 일부 가입하기 해서 기능에 대해서. 그쵸. 일부 기능을 허가해 네. 주는 것이 이제 오오스의 기본 과 음. 기능이었고 네.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까지 하게 되면 그 가입하기라는 뭐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네. 이 정보가 타사 사이트로 옮겨가게 복사해 가지고 가게 되는 컨트롤 거니까 C, 컨트롤 V.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괜찮아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기가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에 네. 뭐 카카오톡 담벼락에 글 올리기 뭐 이런 그 허가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허가를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사실 그걸로 네. 가입하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음. 있는 그 내 개인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음. 조금 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해야겠죠. 음. 왜냐면 그 쇼핑몰 사이트에 내 개인 정보가 전부 이제 복제가 되는 거니까. 네.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없다 뿐이지 어쨌든 내 개인 정보는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겠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표정은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요? 영혼 어디 갔어요? 왜냐면 재밌는데 지금 네.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사실. 네. 근데 이거는 완전 좀 다른 얘기여 갖고 아예 다른 토픽으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완전 개발자의 뷰가 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에 좀 이어가 가지고 그쪽 일을 아예 모르니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쪽에 웹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 디자이너분이 따로 계시고 또 이제 그 개발자 프론트든 뭐 어디든 그 개발하는 분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왜 그랬냐면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이렇게 3개 정도 뭐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걸 개발하고 요 네모 안에다가 이걸 클릭했을 때 뭘 해라 라는 명령어를 넣는 게 또 네. 개발자 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 네모 면적을 막 계산해 가지고 그 코딩 안에 막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막 그런 주문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 그렇죠. 뭐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다양하게 쓰여요. 저 화면 네. 구성하는 거는 네. 버튼 크기를 딱 그냥 정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몇 픽셀로 이거를 버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정해 놓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반응형으로 화면 가로 사이즈의 몇 %까지 이 버튼 사이즈를 정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이 버튼의 가로 길이가 화면의 50%다 라면은 화면을 길게 늘리면은 버튼도 같이 길어지고 이제 줄게 되면은 버튼도 같이 줄어들고
하는 네. 요런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의도에 음. 따라 달라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이게 화살표가 손가락으로 바뀌고 이 네모 네. 밖으로 나가면 이게 다시 화살표로 바뀌고 하잖아요. 네네. 모양새가 좀 이게 그러네. 이게 아니 마음 상태가 좀 그런가 보네. 여튼 아니 뭐 두 번째 손가락 네, 네. 이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것도 이 네모 밖으로 나갔을 음,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게 되게 어, 궁금했었거든요. 컴퓨터는 그 정도 다 하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다고. 그게 신기했다고.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브라우저가 네. 하게 돼요. 그렇구나. 클릭하는 장면을 상상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네요. 음, 그래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당연한 게 안 당연할 수도 네. 있거든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예. 질문이에요. 그런 것도. 예. 어떻게 그렇게 되지?" 막 이러면서. 음, 디자이너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들과 그걸 어떻게 읽으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죠.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새길로 빠지면은 그런 네. 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뭐 애플로 로그인,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그런 버튼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이제 그 프로바이더들이 제공을 할 때 버튼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되고 글씨 크기는 몇 이상, 버튼의 사이즈는 몇 이상 뭐 이런 가이드를 다 네. 줘요. 아. 그 로고는 꼭 이걸 사용을 해야 되고 로고 색깔은 이걸 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대로 버튼을 그랬네요. 안 만들면 이제 네. 그 허가를 안 해주고 그래요. 그렇구나. 음. 하긴 다 통일돼야 될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또 이유가 자신들의 있겠네요. 아이덴티티를 막 훼손하면 안 음. 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그쵸, 로그인하기 버튼 그쵸. 만들어 놓고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이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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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제 그 음. 카카오톡에서도 그런 걸 이제 허가를 해줄 때 너네가 로고를 제대로 삽입을 했는지 제대로 된 색깔로 삽입을 하고 오해가 없게 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요. 브랜드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음. 일이죠. 네. 재밌네요.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가를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제 거기에 허가할 내용들 한번 꼭 살펴보시고 네. 가입하기 하기 전에 이제 허가할 내용들 네. 살펴봐야겠죠. 네. 이렇게 또 야곱 님이 왜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지가 밝혀지는 시간이었네요. 그 큰 서비스들을 좀 빨리 버릴 수 있게 좀 웬만하면 소셜 로그인 잘 안 써요. 대박이다. 진짜. 근데 뭐 이것도 개인 아날로그 차이니까. 아날로그가 그거죠. 안 하고 싶어서 아날로그. 예, 그렇죠. 근데 뭐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개념들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음.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이 음. 이런 곳은 내가 절대 해킹당할 염려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프로바이더 하나를 정해놓고 다른 네. 데에서도 소셜 로그인을 사용하는 게 비밀번호를 지키는 데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최대한 하나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모두 구글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음. 선택에 따라 음. 달린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모든 곳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뭔가 기억하거나 관리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소셜 로그인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전혀 뭐 내 자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저쪽에 복사가 되더라도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가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거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저 그럼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야곱 님은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계정을 네. 어딘가에 남겨 놓긴 해야 되잖아요. 적어 놔야 되잖아요. 적어놔요? 안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안 의미가 적어 없는 거잖아. 안 아이디어 적어놔요? 패스워드에. 아니 뭐 저는 너무 기억을 못 하겠어 가지고 네. 어디 메모장 저는 애플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거든요. 그럼 애플 계정 털리면 모든 거 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이러면 안 될 것 음.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막 그러면 어디 쪽지에다가 적어 가지고 이거를 맨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 머릿속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 꿀팁이 있어요. 패스워드 네. 만드는 알려주세요. 규칙을 스스로 정해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모든 그 서비스마다 그 패스워드는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뭐 범위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아. 들어서 이런 거요. 뭐
앞뒤에 붙는 그런 글자는 네. 고정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뭐 맨 앞자리는 골뱅이고 가운데는 그 네. 서비스 이름 같은 거를 내가 기억하기 좋은 별명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뭐 골뱅이를 앞에 붙이고 아. 뭐 초록창 친 다음에 뒤에는 뭐 다시 뭐 샵 123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두면은 아. 뭐 네.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도 달라지고 그리고 네. 뭔가 내가 잘 까먹지도 않고 그렇게 되죠. 음. 괜찮다. 저는 야구님 좀 이거 우리 그런 한번 해요. 이 개발자들의 그 뭐야 비밀번호 보호법, 아니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얘기 저번에 또 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비밀번호 만드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면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전 왜 처음 근데 듣는 것 같지? 네.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6개월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규칙대로 내가 만들어 놓고 6개월 뒤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 규칙을 지킬 에.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규칙대로 바꾸되 그게 6개월 만에 바꾼 게 첫 번째라면 1, 두 번째라면 2. 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한 3년, 5년 쓴 거면은 저는 근데 그래서 6개월 만에 바꾸라 그래도 안 바꾸거든요. 야구님 그러니까 맨날 근데 바꾸세요? 그 강제로 하게 만드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도 있긴 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좀 짜증나죠. 맞아. 싱그레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뒷자리만 숫자를 붙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두 번째일 때는 2, 뭐 세 번째일 때는 3, 예.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서 좀 아쉬워요. 그쵸. 아니 자기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잘해야지 왜 사용자 보고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러네. 아 이 개발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자기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네요. 그쵸. 아니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자기들이 그거를 잘 관리만 하면 사용자들이 6개월마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자꾸 맞아. 바꾸라고 하니까 괘씸하네 갑자기. 뭐 진짜. 약간 책임 전가 자꾸 같은 거예요. 자꾸 이러면 결국에는 종이에다 써 가지고 금고에다가 넣어 놔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아무튼 음. 상황이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털리면 이제 죽는 거네요. 그쵸. 예, 근데 뭐 다 비슷해요. 이제 다 결론적으로는 다 이제 네. 종이에 써서 금고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아날로그가 와 최고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와. 살아가세요. 네. 개발자분들 개발자의 결론 "아날로그로 살아가라." 말 음. 다 했네. 아 이게 피드백이 좀 들어오는 게 왜 자꾸 비싼 거 사라고 하냐, 왜 자꾸 IT 얘기하면서 네. 아날로그로 사르라고 하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여튼 뭐 오늘 네. 오호스 얘기해봤는데요. 제나토리님이 네. 없어가지고 네. 준비했던 주제를 다 하진 못했는데 음. 아쉬워요. 그래도 그래님이 궁금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쉬운 아니 것도 있어요. 완벽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완벽했고요. 비유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네. 또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은 찾아보시면은 바로 창을 네. 닫게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오늘의 전 그래서 포인트는 아구이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서비스 네. 프로바이더에게서 허락을 받아가는 정보가 뭐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줄 것. 음. 그리고 그리고 비번은 금고에 관리할 것. 그렇죠. 아 진짜. 네. 오늘 그래님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은?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궁금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만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건 아날로그의 중요성입니다. 네, IT를 알면 알수록 아날로그를 또 찾게 되죠. 그러네요. 네, 저도 사실 이 오호스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 과대평가하는 걸로 서로를. 그래요.
어. 저는 근데 확실히 MBTI가 조금 영향이 있나요? 저는 무조건 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야곱님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음. 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많이 부족하지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저요?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아 부족한 경우도 많죠. 자기의 잘하는 기준이 것도 너무 있지만. 높아. 자신의 뭐 기준이 너무 그건 높아서 그런 그래요. 편이긴 해요. 저는 맞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낮은 네. 편이에요. 그게 가끔 부러워요. 그죠? 얼마나 예.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게 행복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 진짜로. 맞아, 맞아. 굉장히 그렇습니다. 행복해요. 저도 저의 기준을 좀 낮춰보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네. 돼요. 아니요. 뭐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낮추시면 안 되죠. 이래라 네. 저래라. 저는 이쪽에 대해서 낮춰도 되고 야구님은 낮추면 안 되죠. 네. 여튼 오늘 또 이제 중간에 텀 없이 얘기를 쭉 해봤는데, 네, 다음번에 뭘 할까는 사실 잘 예고를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고를 하고 끝내야겠어요. 그래야겠네요. 다음번에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 총 결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네, 뭐 피드백으로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가적으로 듣고 싶어요 하는 뭐 그런 주제들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아니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뭐 그런 주제들이 네. 있으면 그래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알아요. 하면은 꼭 저희에게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연말 결산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알려주셔도 돼요.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나토리님이 없어서 아쉬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모르겠다. 연말 결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재밌는 결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